자, 첫 번째 가보죠. 이보게 날 좀 데려가시게. 자, 15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한 5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최근에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신을 찾게 된 이유가 참 놀라웠는데요. 자, 일단 무슨 사건이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2010년 8월에 안동의 한 학교 교감인 50대 남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안동댐 선착장에서 넥타이와 신발을 남겨둔 채 사라졌는데 당국은 이 실종 가능성을 두고 한 달 동안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끝내 찾지 못하면서 미제로 남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7일 안동댐 인근에서 수상 구조물을 설치하던 백민규 씨가요. 실수로 빠뜨린 사다리를 찾으러 수심 30m 호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반신 일부가 뻘 속에 묻힌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백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난 19일 경찰과 소방에 의해서 시신이 인양이 됐습니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훼손됐지만 대체로 부패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였다고 전해졌고요. 시신 부검 및 유족과의 DNA 감식 결과 15년 전에 실종됐던 50대 남성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고인의 시신을 찾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야, 이제 사실 미신을 별로 안 믿는데 이 백 씨가 찾았지 않습니까? 이보게 날 좀 데려가시게 이런 한청을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반복적으로 듣고 원래 같으면 밑에까지는 안 내려갈 건데 그 비싸지도 않은 그 사다리 찾기 위해서 호수 밑바닥까지 갔고 30m 밑까지. 예, 밑바닥 가서 그걸 더듬다가 시신 일부를 만지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놀랍기도 하고 15년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는데 결국은 시신을 찾아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럼요. 이 소식을 듣고 유가족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지 않겠습니까? 이 백 씨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저 사진 속 백민규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아, 이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인터뷰까지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한사코 손사래를 치셔서 이렇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다짜고짜 퍽퍽입니다. 자, 이른 아침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성큼성큼 오토바이로 다가오더니 냅다 하이킥을 퍽! 자, 팍 쓰러지는 오토바이. 자, 그러더니 배달기사를 향해 야, 넌 또 뭐야 임마 하더니 손에 든 막 우산을 막 휙휙 하면서 배달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자, 괴한의 무차별 폭행에 오토바이도 쓰러지고 배달기사는 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자, 다른 배달기사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그 괴한의 폭행은 저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원한 관계라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지난 24일 오전 7시 50분쯤에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앞에 정차해뒀던 오토바이를 갑자기 발로 치면서 넘어뜨리고 그 뒤에 있던 배달기사가 남성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남성은 배달기사를 향해 돌진을 하고 나더니 사정없이 주먹과 발길질을 했습니다. 배달기사가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요. 이 남성은 배달기사를 쫓아와서 계속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배달기사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성은 배달기사를 뒤따라가서 건물 밖으로 나오고 나서 갑자기 넘어지는 척을 하면서 배달기사와 함께 땅바닥에 뒹굴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 배달기사는 이 폭행으로 인해서 이마와 턱 그리고 목 쪽에 부상과 전신 타박상을 입어서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 배달기사는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동기 범죄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날이 더워지면서 진짜 이런 미치광이들이 정말 고삐가 풀린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저 가해자가 사실은 술에 취하진 않았다고 하고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저렇다고 한다면 약물 중독도 확인해봐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문제도 검토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저렇게 묻지마 폭행한 사람은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예. 피해당 어머니 진단이 3년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피해 보상하고 이런 못한 거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모조리 받아내야만 저렇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것 형사적, 민사적 처벌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보이는 대로 줍줍입니다. 세상은 넓고 도둑은 많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오후 가게 앞을 지나는 여성. 행거에 걸린 반팔티가 눈에 딱.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자, 맨 앞에 있는 티셔츠를 하나 쓱 뽑아 들고요. 한 장 갖고 누구 코에다 붙여. 자, 한 장 더. 자, 쓱 빼들고는 그냥 사라집니다. 행거엔 저렇게 빈 옷걸이만 덜렁덜렁. 자, 얼마나 내 스타일이었으면 똑같은 옷을 2장씩이나 훔쳐갔을꼬? 네, 21일에 제보자께서 운영하는 전북 김제의 한 의류 매장이에요. 혼자서 매장을 보고 계시다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옷은 없고 옷걸이만 있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CCTV를 봤더니 저렇게 한 여성이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옷을 쓱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변 상인들한테 이 여성을 알고 있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주변 그 주민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 아직도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옷을 도난당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굳이 신고를 안 하셨대요. 비용이 비싸지는 않고 2개에 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티셔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것 같아서 제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자, 차가 스르륵. 자, 그 안에서 내리는 남성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자, 앞에 있는 물건을 주섬주섬 으차 들고는 다시 가서는 트렁크를 열고 자, 저 가방같이 생긴 거를 트렁크에다 탁 싣고 아유 라차차 싣고 자, 문 닫고 다시 타고 갑니다. 자, 비싼 외제차 타고 와서 남의 물건 지 물건 마냥 냅다 싣고 가는 거 보소? 자,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지난 22일 대구의 한 거리입니다. 테니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구에 찾았었고요. 테니스 가방하고 이런 것들을 벤치에 잠깐 놔두고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한 2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저 외제 차량, 독일 차량이에요. 아이고야. 독일제 아주 비싼 외제 차량. 저 사람이 와서 그 2분 만에 물건을 가져가 버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냐. 아니 누가 보면 그냥 자기 것 같아요.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어. 거기 뭐가 있냐면 테니스 가방하고 신발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물건들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그 고가의 물건들이 있었는데 신분증, 지갑 등등 다 가져가 버렸고요. 결국은 경찰에 지금 신고를 했는데 CCTV에 지금 다 찍히고 있죠. 넘버를 이렇게 만약 우리가 보여주면 예. 네, 우리 남편이에요 라고 나올 정도인데 일단은 6시간 만에 피해 물품은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저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10년 넘게 지내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친구는 20대 때 꽤 통통했는데 몸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30대가 되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모델 같아진 친구는 자존감도 높아졌는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의 옷차림입니다. 평범한 카페나 식당을 가도 배꼽이 훤하게 보이는 크롭탑은 기본이고 운동복 레깅스에 브라탑만 입고 나온 적도 많아요. 처음엔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정도가 너무 과한데요. 하루는 번화가에서 만났는데 그날도 브라탑에 속바지 같은 짧은 레깅스만 입고 온 겁니다. 제가 옷이 그게 뭐냐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속옷 같은 옷만 입는 친구를 보면서 사람들 시선도 의식이 되고 괜히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저희가 마냥 어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친구에게 내가 옷 사줄 테니까 바지라도 갈아입어라. 여기가 할리우드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친구는 내 옷인데 왜 네가 신경 쓰냐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결국 집에 가버렸고 지금까지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머머, 치즈배 진짜 영악한 것 좀 봐. 야, 박상희, 옛날에 내가 너보다 뚱뚱했다가 살 완전 빠져서 예뻐지니까 견제하는 거지 지금, 그지? 야,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입는 옷 나 완전 잘 입으니까 너 질투하는 거지? 야, 지금 내 몸 이 라인 내 피땀 눈물이야. 더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을 이걸 왜 가려? 부러움 너도 살 빼 동그라미. 야, 기대됩니다. 좋아요. 자, 다음 사연자예요.
부럽냐고? 하나도 안 부러워.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거 왜 이래? 야, 다혜 너 정신 좀 차려. 나이 30대 후반에 무슨 배꼽을 내놓고 레깅스를 입고 다녀. 야, 그 레깅스 위에 제발 뭐라도 좀 이렇게 둘러 좀. 남자들이 너 쳐다보는 거 그거 예쁘다고 보는 거 아니야. 흉측해서 쳐다보는 거 X. 아, 팀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크롭탑, 브라탑 나오는데 크롭탑, 브라탑, 여러 레깅스 이거는 헬스장에 가서 입어야 되고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해변으로 가세요. 왜 이걸 길거리에서 요거는 남성들이 볼 때는 흉측하게 보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자랑하고 싶으면은 길에서 번화가 입지 말고 어디로 해변으로 가세요. 아, 교수님. 아, 네. 저는 조금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어. 왜냐하면 뭐 좀 창피하거나 같이 있기 민망하거나 싫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주인공께서도 친구한테 내가 옷 사줄 테니까 너 입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한테 먼저 도발을 하신 건 맞아요. 여기가 헐리우드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로서는 기분이 나쁜 게 맞아서 사실 한쪽의 잘못만으로 싸움이 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사실 30대 후반 여성이 이렇게까지 입는 거는 제가 같이 다녀도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휘트니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멋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할 때는 여성인 제가 봐도 좀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길거리를 이러고 다닌다, 번화가를? 저도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근데 예. 진짜 저도 이렇게 뭐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보면 시선 처리하기가 이게 때와 장소에 맞는 의상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수영복 입고 방송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상해지죠. 보기 싫고. 아, 예. 마찬가지로 해변가에서 방송에 걸릴 것 양복 딱 입고 와가 막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 양복 밑에 막 수영복 입고 막. 그거 더 이상하죠. 네. 말도 안 되는 복.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제보자님은 지적을 한 건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그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건 좀 본인이 좀 하였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네 마음을 좀 더 이해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제보자님 말씀 맞아요. 맞지만 사연자님 말씀 맞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해가지고 친하게 지내세요. 이제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사실 제보자가 아니라 사연자라면 저도 약간 좀 신경 쓰이고 민망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이 제보자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조금 공격적으로 한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사연자라면 그 친구 생일 때 너 이런 옷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때 옷 한 벌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해하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좀 예쁜 옷을 선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의견도 볼게요. 무기마루님,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죠라고 하셨고요. 먼지님은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준희님도 친구니까 저런 말 해주는 거지 남들은 속으로 욕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